네, 작년 후반부터 올해 초까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상승세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디커플링 현상을 유독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부동산 시장,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시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띕니다. 현재 그 경향부터 좀 알아보죠. 우리가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좀 네. 조정을 받았죠. 역시 다른 요인보다도 아까 정영용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정부패 문제.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나라의 그 지하 경제 규모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는 이미 지난주에 다뤄졌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중복하기 이슈가 큽니다는 중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궁금한 사항인 이 문제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부동산 시장은 지금 유럽 위기를 겪고 있는 소위 남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벌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북유럽 국가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캐나다, 호주도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 호주의 캔버라가 20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가고 있다 하는 뉴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에 지금 자막에 조금 이따 나가겠습니다는 중개 도시 집값도 지금 거품이 우려된다 하는 자막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계 부자들이 위기 과정에서 부자층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 인프라인가 이런 것이 선진국과 유사한 싱가포르와 홍콩이 세계적 거부들이 몰리면서 이쪽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미 집값이 굉장히 단위가 높은 상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체로 보면 세계 부동산 시장이 우리 부동산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부동산 시장 각국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미국입니다. 한때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더 회복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이 한국경제TV의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은 사실 화면이 바뀌는 장면을 한번 보실 겁니다. 아마 임직원께서 이런 점도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4년 전에 아마 이렇게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자막 보면 대부분 다 미국 주택시장 보면 for sale, sold out, foreclosed 이런 용어가 한 집마다 걸쳐서 나왔던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 같은 경우는 for sale, sold out, foreclosed 뭐 이런 쪽의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미국 주택시장에 스케치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것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주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이 지금 이제 자막에서 공교롭게도 아마 과거의 장면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7개월 연속 상승세라든가 신규 주택, 기존 주택 이런 것이 지금 연일 상당히 위기의 최고치를 기록한다든가 분기별 주택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든가 하는 이런 쪽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시했는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제가 개인적인 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매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지금은 소위 부메랑 바이어까지 위기 과정에서 쫓겨났던 부메랑 바이어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마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아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는 아마 시청자분이 굳이 수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비롯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같은 데에는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 사실 이것이
얼만큼 허탈하게 하는지는 오늘 증시 모습에서 단체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유럽의 그 집권중, 위기 발생에 집권당에서는 얼만큼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층들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도덕적 해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 집권층에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도 허탈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교적 세계 증시가 유로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부와 관계없이 선진국은 1월달 그 평균 5% 이상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89년 이래로 최고치다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미국 증시라든가 선진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에 스프링 이펙트를 주면서 신흥국도 1월 평균이 6%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만 지금 상대적으로 안 좋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증시도 한국 증시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양쪽 다 전부 한국만 이렇게 안 가느냐 이런 것이 아마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택시장과 증시가 살아나는 데는 각국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산시장에서는 여러 네. 가지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역시 돈이 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청자분한테 굳이 설명드리시지 않더라도 아마 선진국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각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유럽도 국채 매입 정책, 일본도 아베식 엔저 정책, 이것이 이제 자산 매입 정책과 결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도 이렇게 사실 대규모 자금 공급 이런 측면이 결국 아울러져서 지금 부동산과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우는 미국 같은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주택 시장에 돈을 많이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주택 시장 회복에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차기 정부에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네. 고민한 사항이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왜 선진국들이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증시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까 하는 측면에서는 잠시 최근에 살기 좋은 국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 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10위 정도 순위를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 다 스웨덴,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그리고 나머지 12국가들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의 그 재테크 문화 중에서도 여전히 이 부동산에 약 75%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부분이 불안하면 아무리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됐는데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무슨 경기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이쪽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그런 요인 이외에 사실 국민들의 어떤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레스폰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쪽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이 전제가 돼서 심리가 개선돼야 정책 단계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서 경제정책의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 자산 효과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증시보다는 낫다. 또 주택시장은 위기의 진원지다. 여기가 개선돼야 위기로부터 해방된다 하는 이런 심리적 측면, 이런 것이 결부되는 정책 목적도 있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가장 중시하는 부동산이 침체되면 다른 어떠한 정책도 내놓더라도 국민이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비용만 들이지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하는 측면을 위기 발생 3년차까지 이렇게 각국의 시행착오와 반복 속에 지금은 주택시장에 있는 돈을 퍼부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심리적 개선되면 증시도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이 지금 다른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주택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가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좀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아마 시청자분이 상당히 서운해하실 겁니다. 네. 어제도 어느 그 강의를 갔는데요. 굉장히 강남 지역에 있으신 분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멘붕 상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진행자분한테 어떤 그런 걸 이게 진행자분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성향으로 볼 땐 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에서 보면 집값을 결정할 때 인구 통계학적 관점, 국토 균형화 이론, 가속도 원리 모두 집값이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세계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격리가 되는 이런 외톨이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것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여건도 안 좋다. 그러나 왜 올라가느냐?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한국에 돈을 공급하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하는 관련된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니냐. 지금 세계 여건 안 좋습니다. 부동산이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라든가 가속도 원리라든가 균형 원리 측면에서 세계 부동산 시장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났냐? 위기 때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살아난다. 증시와 부동산도. 그러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요인에 큰 문제가 있는 측면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증시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의 안정 대책에서 구상하는 측면이 역시 한국은 이렇게 인구 통계학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국토 균형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대책을 가져가는 측면은 아니거든요. 인구 구성이 뭐 갑작스럽게 바뀐다든가 또 이전부터 국토 균형 원리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또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의 안정 대책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비교적 지금의 부동산의 거래 위축이라든가 가격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사실상 여기에서 가져가는 대책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인수에서도 우리나라에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그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서승환 교수가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가서 지금 부동산의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이런 문제를 손질한다든가 가계부채 문제를 손실해서 개인들의 캐시플로우 상황을 좀 개선한다든가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메랑 바이어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좋거든요. 우리도 중하위 계층들의 서민들이 주택의 실수요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투기적 요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서민 지원 강화를 통해서 이 서민의 주택 주거 안정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에 대책이 나온다든가 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역시 이 토비세라든가 금리나 같은 지금 공론화가 자주 많이 붙고 있습니다는 이런 보다 정책 요인이 적극적이라면 한국도 뭐냐 경제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서 지금 부동산도 살아나고 좀 증시도 좀 살아나야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서울 앞두고도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2.0% 떨어지는데 정책적으로 소극적으로 한다면 네. 사실 이렇게 세계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톨이 현상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퀘스천 대외 환경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세계 경제가 좋고 세계 증시가 좋고 세계 부동산 시장이면 과거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이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더 안 좋은 겁니다. 네네. 그런 것이 지금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책의 교책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내놨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집값 그리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